셀시어스, 요즘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엄청난 성장을 어떻게 진짜 돈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은 다른 건 다 빼고 오직 재무 최고 책임자, CFO의 보고서에만 딱 집중해서 그들의 진짜 재무 전략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173% 성장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들 이익을 못 내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셀시우스는 이 무서운 성장 속도를 재무적으로 잘 감당하면서 이익까지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3분기 매출이 무려 7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단 3개월 만에 만들어낸 숫자라는 거죠.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73%나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째, 매출이 어떻게 로켓처럼 솟아올랐는지. 둘째, 그 매출을 이익으로 바꾸는 엔진은 뭔지. 셋째, 이렇게 번 돈으로 회사의 기초를 얼마나 단단히 다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뚫고 나갈 건지.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 순서, 매출 로켓입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매출 성장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 동력을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성장의 비결을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한두 개 브랜드가 혼자 멱살 잡고 끌고 간 게 아닙니다. 핵심인 셀시어스는 물론이고요. 새로 식구가 된 알라니누와 락스타 에너지까지 마치 삼각편대처럼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이끌었더라고요. 특히 저 알라니누는 위치즈 브루라는 한정판 제품 하나가 그야말로 대박을 쳐서 매출이 거의 2배나 뛰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숫자 2개를 좀 비교해봐야 합니다. 보고서에 찍힌 매출은 44%가 늘었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사간 양은 13%가 늘었어요. 이게 왜 다를까요? 44%는 유통업체 창고에 들어간 물량까지 포함된 일종의 도매 숫자고요. 13%는 계산대에서 삑 하고 찍힌 진짜 소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핵심은 뭐냐?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13%라는 아주 건강한 속도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많이 파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마 남겼는데? 바로 이거죠. 이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속이 꽉 찬 실속 있는 장사였을까요? 두 번째 파트, 이익 엔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51.3%예요. 작년엔 46%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아졌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팔면 원재료값 같은 원가를 싹 빼고 513원을 남겼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돈으로 마케팅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익을 잘 냈을까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회사가 커지니까 규모의 경제가 생긴 거죠. 원재료를 한 번에 많이 사오니 더 싸게 가져올 수 있고 굳이 과도한 프로모션 비용을 쓸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이게 이익을 확 끌어올렸어요. 물론 세금 부담이라든지 아직은 수익성이 낮은 신규 브랜드들을 안고 가야 하는 숙제도 동시에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빨리 크는 회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겠죠? 셀시어스가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의 기초 체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기초 다지기입니다. 3분기가 딱 끝나자마자 셀시어스가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2억 달러의 빚을 갚아버린 거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8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단 한 번의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로 앞으로 매년 내야 할 이자 비용이 약 2천만 달러, 그러니까 280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아낀 현금은 이제 구스란히 미래 성장을 위한 총알, 즉 투자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일반 관리비, 그러니까 회사를 굴리는 데 드는 고정 비용이 매출의 6%밖에 안 돼요. 작년에는 9%였거든요. 회사는 훨씬 더 커졌는데 운영비 비중은 오히려 줄인 겁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군살은 쏙 뺀 거죠. 정말 알뜰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그림처럼 좋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CFO는 4분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번째 파트, 변동성 돌파학입니다. CFO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4분기는 좀 시끄러운 분기가 될 겁니다. 금융계에서 노이즈가 많다. 즉 시끄럽다는 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결과를 한마디로 예측하기 복잡한 시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4분기가 시끄러울 이유, 크게 세 가지를 짚어줬는데요. 첫째는 새로 인수한 알라니누를 펩시의 거대한 유통망에 합치는 아주 큰 작업이 남아 있고요. 둘째는 연말에 대규모 프로모션을 할 텐데 이게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 변수가 좀 많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비나 세금 같은 비용 압박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겠다. 이게 또 셀시어스의 자신감이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3분기에 매출의 20%를 썼는데 4분기에는 최대 25%까지 비중을 늘려서 한 해를 아주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신규 브랜드까지 확실하게 띄우겠다는 겁니다. 결국 CFO가 하고 싶었던 말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수익성도 아주 높게 유지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 반짝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아주 긴 호흡의 가치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셀시어스는 3분기에 이 폭발적인 성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4분기에 있을 여러 가지 변수들, 그 노이즈를 잘 헤쳐나가고 훨씬 더 큰 2026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회사가 지금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기회일 겁니다.